안녕하세요, 닥터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신풍제약에서 하는 피라맥스 임상시험, 코로나19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해서 닥터심이 논문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있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해드렸었는데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에서 임상, 이상, 남하고 임상이 이미 끝난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야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일단 보시면 여러분 예상한 대로 PCR로 바이러스 음전 여부를 일단 봤기 때문에 당연히 유의한 결과를 뽑아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나왔네요. 그쵸? 왜냐? PCR로 하면은 죽은 바이러스까지 다 검출이 되기 때문에 매우 조그만 쪼가리까지 전부 다 검출되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는 우리가 다 예상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좀 예상치 못한 몇 가지 결과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서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결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유의미한 것들을 갖다 뽑아내 보겠습니다. 다른 아펜딕스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3일차, 10일차, 그 다음에 14, 20일, 28일차 이렇게 바이러스 음전되는 환자 수를 이렇게 쌓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SOC라고 해서 타이레놀 같은 일반 보통 표준 치료만 하는 군이 3일차에 가장 빨리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예, 이거를 뭘로 해석을 하냐? 저는 간단히 그냥 랜더미제이션에 문제가 있다. 근데 회사에서 충분히 랜더미제이션을 잘했을 겁니다. 이 실험하시는 분들이.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환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면역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군에 3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자연 면역의 차이로 인해서 SOC 표준 치료군이 아마도 우연히 자연 면역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회복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의미한 거를 뽑아낼 수가 없죠. 자, 11차 이걸 딱 보시면 11차를 보시면 피라맥스 군이 40%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 격차를 봐야 돼요. 그 자체로도 다른 치료군은 아모디아킨이나 다른 약들보다 더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걸 보이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3일차부터 11차 사이의 격차입니다. 격차. 자, 피라맥스군은 23%에서 이제 더 회복이 됐습니다. 더 바이러스가 음전이 됐어요. 그런데 SOC군 초기에 무려 28%나 회복이 됐던 이 사람들은 11차가 돼도 33%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7일 사이에 5%밖에 회복이 더 안 된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 3일차에는 자연 면역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딱따닥 이제 바이러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연 면역들이 보통 2, 3일 사이에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런데 3일 이후부터 10일까지는 약물의 효과가 이제 작용을 하는 기간이에요. 약물의 효과. 약물의 효과가 자, 보십시오. 대조군보다 18%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모든 다른 약물들하고 다 비교해봐도 23% 이렇게 좋아진 경우는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격차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난 거죠. 피라맥스군에서. 자, 이거는 무슨 데이터냐? 역시 아펜딕스인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피버, 발열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건데 결론 유의하진 않아요. 유의하진 않지만 피라맥스군에서 발열이 있던 사람이 가장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발열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열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가 약이 효과가 없었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 면역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면역이 피라맥스균에서 조금 약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 그러면 닥터심 무슨 근거로 이렇게 유의하지도 않는데 그걸 판단을 하냐? 잘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들은 피라맥스군에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음전되는 건 오히려 또 피라맥스군에서 11차에 가장 많았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면역 자체, 자연 면역 자체는 피라맥스군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운 나쁘게 이렇게 배치가 됐지만 실제로 그 바이러스를 제거되는 효과는 오히려 제일 높았다. 이 정도 두 가지만 봐도 피라맥스군이 제일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펜딕스에 있는 데이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WH ordinal 스케일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니까 WH 스케일이 우리가 뭐 산소호흡이 필요 없는 아주 그냥 만족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 7단계가 8단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점점 산소호흡이 필요하다, 뭐 벤틸레이션이 필요하다, 아니면 ICU에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입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레이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레이드가 0이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임상 증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임상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해처드 레이쇼 p-밸류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해처드 레이쇼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치료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근데 그 해처드 레이쇼가 가장 이제 1보다 크면 클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피라맥스 군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1.45.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것이 p-밸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를 보통을 따지잖아요. 보니까 0.05 밑으로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0.17이에요. 0.17.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p-밸류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p-밸류는 probability value예요. 어떤 확률값.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얘기해요. 우연히 발생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밸류가 0.01이란 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면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1%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해처드 레이 1.45가 근데 p-밸류가 0.01보다 작게 나왔다면은 요렇게 정상인 표준군보다 이 치료군에서 1.45배 더 빨리 이제 임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1.45배 높다. 이게 통계적 유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우연일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연일 확률이 여러분 5%라고 해도 그거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당연히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뭐 5%까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은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관례예요, 여러분. 그게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학자들끼리 이렇게 딱 관례적으로 그냥 5% 정도를 이제 컷 라인을 잡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라면 어떻겠습니까? 20%라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우연일 확률이 0.01%라면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연일 확률이 30%라면 우연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우연일 확률이 90%라면 이건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피라맥스 군에서는 우연일 확률이 17%가 나왔어요. p-밸류가 0.17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p-밸류를 0.5에서 무자르고 딱 자르고 이것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없다, 요즘엔 이렇게 보통 관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냐면 관례고요. 정확한 통계적인 의미는 이게 확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더 작을수록 p-밸류 값이 작아질수록 실제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연일 확률이 17%밖에 안 됐다. 1% 이하였으면 참 좋겠지만 우연의 확률이 17%라도 83%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많이 높은 확률은,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p-밸류 값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만 가지고 그러면은 이 약제가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 시켰다는 뜻입니다. 왜 못 시켰냐?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표본수가 너무 적어. 물론 표본수를 갖다가 뭐 수억 명 이상으로 너무 많이 늘리면 그 자체가 또 통계적인 오류를 유발을 하지만, 자, 지금 30명, 40명은 이거는 유의성을 검증하기에는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표본수가 너무 작아서 이것만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뭐 PCR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성을 원래 검증하기 쉽지 않은 너무 작은 수였다는 얘기죠. 일단은 너무 작은 수였다. 그래서 표본수를 일단은 늘려서 충분히 표본수 늘리면은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p-밸류가 0.0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다른 약제들보다는 낮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피본수를. 지금 우리가 삼상에서 뭐 1,500명, 뭐 1,400명 이 정도 하고 필리핀에서 뭐 400명 이렇게 해서 대충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팍슬로비드 임상 보면 한 22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표본수를 너무 많이 늘려도 그 표본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로 해서 p-밸류가 유의한 걸로 보이는 이런 착각이 빠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벗어나려면 대충 그냥 팍슬로비드 정도 수준에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팍슬로비드로 이렇게 실험할 그 당시에는 델타 웨이브 같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센 바이러스들이 유행할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미크론이 유행할 시기, 오미크론은 그 비루런스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입원이나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대조군화가 차이를 내려고 한다면 차이를 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환자를 많이 모아도.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약은 이거잖아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먹어서 빨리빨리 나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아직까지 젊고 건강한 사람, 일반 위험군에 효과가 있다가 입증된 약은 없습니다. 팍슬로비드 여러분, 일반 위험군한테 입증 안 됐습니다. 고위험군한테만 입증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약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입증을 하는 임상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런 걸 입증하는 임상 결과를 드려. 단순히 입원 사망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이 신풍제약의 그 피라맥스 임상 디자인에서 그냥 국내 임상 3상으로 한 거 보니까 입원율, 사망률로 이제 임상 1차 지표를 잡았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필리핀 임상에서 잡은 것처럼 WH 스코어를 가지고 1차 임상 지표로 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고요. 그게 더 이제 약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세분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좀 젊고 건강한 사람, 좀 덜 아픈 사람들한테 얼마나 빨리 증상이 사라지게 하는가 이것까지 증명을 해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남하고 임상 자체 PCR였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을 기준으로 검증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제들 비교를 해보니 WH 스코어를 0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에서 가장 p-value가 낮게 나오더라. 그런 거와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제가 보인 데이터 있죠? appendix에 데이터 이런 걸로 봤을 경우에 제 판단은 그래요. 표본수를 충분히 늘리는 게 필요하겠다. 대략 한 2,000명 이상까지는 늘리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1차 유효성 평가를 지금의 입원율, 사망률로 판단하지 말고 WH 스코어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통일을 하자.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표본수 늘리고 WH 스코어로 1차 유효성 지표로 판단하자. 자, 이게 닥터심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마지막에 식약처에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바꾼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바꿔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남아공 임상 이상 분석을 한 결과 기존 국내 임상과 결을 같이 해서 이제 피라맥스의 어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보고요.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임상적으로 입증할 거는 회사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이거를 진짜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고 그러려면 표본수를 늘리고 1차 유효성 지표를 바꾸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선례까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심이었습니다. 닥터심.